요즘에는 잘 먹는다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오히려 더 너무 많다 보니까 만성 대사성 질환들, 당뇨, 고혈압, 심장병, 그다음에 암. 무지개 색을 찾아서 적절히 드셔라. 네,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충실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대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 살아있는 음식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보면 우리가 타는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한마디로 타는 이게 이제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데 우리가 잘 먹는 건 대부분 그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중요한 게 태우는 영양소. 이걸 잘 태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비타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이나 또 이제 물 같은 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양소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런 대사성 질환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보조해주는 이런 성분들, 우리 항산화도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소화라든지 우리 장 안에 있는 대사를 촉진해 주려면 어떤 효소 작용이라든지, 또 우리 암 같은 것을 예방해 주고 면역을 올려주고, 이런 것도 다 우리 몸을 지키는 거니까 이럴 때 필요한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은 살아있는 음식이죠. 그러니까는 칼로리만 높일 수 있는 음식이 아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우리 원활하게 생리활동을 할 수 있는 보조되는 음식들을 이게 이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섭취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우리 밥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입니까? 예, 일종의 이제 과일이나 채소가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보면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죠. 또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는데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효소들도 많이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도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육류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파이토케미칼, 효소, 항산화, 영양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하는 역할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이제 전체적인 건강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만성 질환들이 제일 중요한 게 세포 레벨이에요. 세포 단계에서 이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포를 손상하지 않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항산화 효소들. 그리고 만성 대사성 질환들이 오는 게 이제 대사 경로 과정에서 교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교란을 이런 것들이 이제 잡아주는 거죠. 특히 파이토케미칼 속에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하는 게 우리 암 예방이라든지 만성 질환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파이토케미칼이 우리가 흔히 먹는 색깔이 있는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해 놨는데 컬러별 파이토케미칼 효과 비교 이렇게 해놨어요. 빨간색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빨강에 토마토, 수박이 있네요. 먼저 우리가 컬러가 왜 중요한가? 컬러가 중요한 게 이 컬러가 바로 파이토케미칼을 성분들 색깔이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빨간색 같으면 토마토나 수박이지 않습니까? 이제 라이코펜이 이제 우리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데, 라이코펜은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되게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죠. 또 면역을 올리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혈관계통이나 아니면 또 피부라든지 눈 이런 데도 다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라이코펜, 심혈관 건강, 피부 보호에 효과가 있는 토마토와 수박 말씀해 주셨고요. 주황색입니다. 당근 나오겠다. 그죠? 당근, 고구마. 우리 이제 주황색은 이제 당근이나 우리 이제 고구마에도 있는데, 이제 고구마에 보면 이제 보라색도 있고 여기 이제 같이 있는데, 이 색깔은 우리가 이제 베타카로텐. 또 귤도 그렇습니다. 우리 귤 많이 먹으면 손 노래지는 거 멋있잖아요. 까먹다가 까먹으면 노래서 그 황달아운 거 아닌가
이거 하는데 이게 베타카로틴이에요. 자, 베타카로틴. 예, 베타카로틴은 네. 우리 면역 강화에 아주 중요하죠. 면역 강화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비타민 A 계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면역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A 계통은 우리 눈 건강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게 좋죠. 네. 노란색인데 파프리카하고 바나나. 노란색은 이게 파프리카나 바나나 예, 들어있는 거고 대개 이제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B2 계통이거든요. 플라보노이드는 여기에서 보면 소화 촉진, 피부 건강 이제 이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좋지만 암 환자분들한테는 암을 억제하는 힘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바나나 속에 보면은 어떤 미네랄들이 많아서 또 이게 우리 세포 탈수되는 걸 막아서 암 환자분들한테는 세포 탈수 때 특히 바나나를 많이 먹으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란색 이런 부분도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만성 질환, 암뿐이 아니고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바나나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네. 플라보노이드, 초록색. 네. 초록색 나왔네. 초록색은 이제 우리가 채소는 대부분 다 녹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게 보면은 설포라판이 들어있어요. 설포라판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브로콜리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뭐 약간 톡 쏘는 맛 있잖아요. 이게 이제 되게 황이에요. 이 설포라판은 황이거든요. 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이 해독 작용입니다. 특히 이제 간이나 이런 데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활성산소라든지 산화물들을 해독하는 기능이 설포라판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독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포라판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은 여기에서는 브로콜리하고 시금치만 나왔는데 모든 녹색 채소들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십자가 식물들. 우리가 십자가 식물이라는 것은 노란 꽃이 이렇게 사각으로 핀 게 십자 모양으로 핀 것들이죠. 배추, 그 다음에 부추, 그 다음에 무, 뭐 이런 부분 다 십자가 식물들. 우리 김치, 무김치 이런 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도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보라색, 블루베리하고 가지. 예, 보라색에 이제 블루베리, 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안토시아닌은 여기에 뇌 건강이라든지 노화 방지에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암 환자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암 환자들 세포에서 암이 성장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이 막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차단하는 거, 그다음에 유전자 변이 억제하는 거, 그리고 암을 이렇게 이제 억제하는 유전자는 활성화를 시켜주고 또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억제를 해줘야 하잖아요. 이런 기능들, 면역을 올리는 기능, 항산화 기능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컬러가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컬러가 나왔으니까요. 컬러가 진할수록 좋습니다. 컬러가 같은 노란색인데 하나는 옅고 하나는 진하다. 진한 걸 골라라. 진한 걸로 골라야 됩니다. 이게 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진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농약 같은 걸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잘 찾는 게 좋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빨주노초 파남보가 전부 다 파이토케미칼 고유 색깔이에요. 무지개 색을 찾아서 적절히 드셔라. 늘 그 병원을 찾는 분들한테 파이토케미칼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예. 저는 이제 그 파이토케미칼이 제가 이제 우리 암 환자들 치료하는 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암 환자 치료하면 뭐 대학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면역이 좋다는 거 대부분 이제 알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암이라는 것 자체가 유전자 변이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전 질환이 아닙니다. 유전자가
변이가 돼서 한마디로 고장이 난 거죠. 고장이 나서 암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게 표적치료제예요. 근데 표적치료제는 몇 가지 없어요.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이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할 건가? 이 조절하는 게 바로 이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이 파이토케미칼의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또 파이토케미칼 식이섬유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면 식이섬유를 공급해주는 효과도 보고 또 유전자를 억제하는, 그래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매우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처방해서 먹는 방법은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파이토케미칼, 이 빨주노초 파남보 섭취하는 방법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먹으려면은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자연에 있는 그대로 이제 먹는 게 좋죠. 그런데 실제 이걸 먹으려면 우리가 이 양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아요. 그래서 만약 그 자연에 있고 제철 음식이었고 아니면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그냥 충분히 먹을 수만 있으면은 좋은데 이제 이런 내가 이제 어떤 만성 질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이완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 그런 게 많아서 내가 걸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금 더 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사실 이제 그 자연에 있는 그대로 먹는 거는 상당히 힘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연에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고 이때 이제 뭐 채소나 이런 과일들을 한두 가지만 하지 말고 좀 더 여러 가지, 최소한 3가지 이상의 이런 종류들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섭취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즙 같은 걸 하잖아요. 착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효 성분은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속이 더불어 갈 수 있고 그냥 일단 포만감만 빨리 만들어 버리는 되게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불용성 식이섬유들이거든요. 야채나 이런 데 보면 줄기 있잖아요. 줄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걸러내버리고 나면 이게 약간 농축이 되면서 적은 양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영양소 섭취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를 껍질까지 다 먹습니까? 예, 식물들은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는 사실 껍질에 다 있거든요. 우리 이제 파이토케미칼도 우리 채소 중에서 껍질에 있습니다. 안에는 없습니다. 이게 파이토케미칼은 식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지키는 독이거든요. 독이기 때문에 식물에서는 독이지만 우리 독이라는 게 아주 소량으로 쓰게 되면 약이 되잖아요. 되게 이런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항산화 작용하는 성분들은 되게 이제 취약한 게 열에 취약하죠. 그래서 어떤 열을 너무 많이 가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첨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착즙을 할 때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들을 보면은 이 어떤 이제 재료를 쓸 때 대부분 껍질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씨앗까지도 같이 포함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착즙을 하는 어떤 이 기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있어요. 그 가능한 한 저속이어야 됩니다. 고속은 열이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열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특히 비타민 계통은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가장 좋은 RPM이 40에서 한 80 정도의 RPM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러면은 열도 나지 않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이게 갈아지고 그래서 유효 성분이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유용한 성분들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즙은 좋은 방법이면 그 점만 잘 지키면은 우리가 자연으로 먹고 있는 거와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창식 원장님하고 우리 몸의 질병 예방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주로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